우선은 미분의 정의부터 알아보면 보통 미분 계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순간 변화율이랑 비슷한 말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이 있죠. 보통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두 명 차이가 순간 변화율은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거고 평균 변화율은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울기 얘기할 때 직선의 기울기를 많이 얘기해요. 직선은 선이죠. 선이면은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그걸 연결하면 선이에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으로 갈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갈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고 여러 번에 나눠서 갈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변화하는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변화하는 정도가 있을 텐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평균 변화하는 것의 평균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전체적으로 얼마나 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평면상의 이동은 좌표 평면 위에서 표현하잖아요. 좌표 평면은 x가 있고 y가 있어요. x는 이제 가로, y는 세로. 그래서 변화율은 가로가 이동을 할 때 그에 따라서 세로가 얼만큼 이동을 했냐, 이거를 변화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울기를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좌표가 첫 번째 점 좌표가 a, b, 두 번째 점 좌표가 c, d면 여기 x가 변하는 정도는 C에서 A를 빼면 되겠죠. C에서 A를 뺀 것만큼 변하고 Y가 변한 정도는 D에서 B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D 빼기 B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X 변화율 분의 Y 변화율 이렇게 구해요. 이거는 1번 점에서 2번 점까지 갈 때 평균적인 변화율이었어요. 평균 변화율 기울기였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이게 매 순간순간의 변화율도 있을 거예요. 이 점에서도 이 점에 있는 이 순간의 변화율이 있을 거고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곡선을 한번 봐보면 사실 직선은 매 순간 같은 변화율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갈 때 매 순간 같은 걸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곡선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정도가 달라요. 얘를 자세하게 보면 처음에 이만큼 변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가파르게 변하고 그 다음에 더 가파르게 변하고 더 가파르게 변하고 이거를 계속하면 이게 곡선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기하급수라는 거는 배로 증가할 때 기하급수라는 말을 써요. 배로 증가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2배로 증가하는 상황을 보면 처음에 1이었던 게 2배가 돼서 2가 되고 그 다음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점점 증가하는 정도가 커지는 거죠. 이런 곡선도 이거랑 비슷하게 점점 증가하는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그럼 증가하는 정도가 뭐라고 했냐면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변화율이 점점 커진다는 거는 변화율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율이 변한다. 그래서 얘가 이때의 변화율이랑 이때의 변화율이랑 이때의 변화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순간적 변화율을 하기 전에 아까처럼 평균 변화율을 먼저 보면은 점을 대충 두 개를 잡아요. 여기서. 그럼 이 점을 두 개를 이은 직선이 있겠죠?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로 갈 때 평균 변화율을 아까처럼 구하면 돼요. 아까처럼 x 좌표 차 분의 y 좌표 차를 구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는 1에서 2로 갈 때의 평균 변화율이고 여기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아냐? 얘를 범위를 좀 더 좁혀보는 거예요. 얘를 조금 좁혀서 한 여기쯤 찍어보면은 여기를 3번이라 그러면은 1번이랑 3번 사이의 변화율을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4번을 좀 더 작게 찍어보면 이거의 변화율도 알 수 있죠. 얘를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좁히다 보면은 이거의 끝이 어디냐? 이거의 끝이 결국에 1번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나와요. 이거를 끝으로 하면. 그래서 이 접선 같은 경우에는 접선이 아니라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울기가 이랬다가 기울기가 점점 내려가죠. 기울기가 낮아지면 양수일 때 기울기가 낮아지면 점점 경사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경사가 급했다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완만해져요. 완만해지다가 얘가 이 점이 요 1번 점에 가까워지면은 기울기가 어떤 특정 기울기에 가까워져요. 완전히. 근데 이 기울기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두 점을 찍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이 1번 점과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고 1번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를 극한이라고 하잖아요. 같진 않지만 얘도 기울기의 극한이 이 점들이 1번 점에 점점 가까워질 때 기울기의 극한이 이거인 거예요. 얘네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기울기가 이 기울기.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가 1번 점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쓰면은 좌표 평면을 그려보고 곡선을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y는 fx라고 쓰면 아까처럼 점 하나는 일단 고정을 해요. 왜냐면 이 점의 변화율이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다른 점들을 찍어보면서 이 다른 점이 1번 점에 가까워질 때, 점점 가까워질 때의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번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기울기는 이렇게 이 특정 기울기에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 상황을 식으로 쓰는 거였죠. 그래서 보통 이 점을 a, fa 이렇게 적어요. a라는 거는 이게 a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상수라는 거니까. 그리고 이 점은 x, fx 이렇게 적어요. 왜냐면은 x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x는 변수예요. 그래서 x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의 기울기는 x 좌표차 분의 y 좌표차. 이게 평균 변화율.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이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가 이 기울기, 특정 기울기에 점점 가까워질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x가 a와 같진 않으면서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극한이잖아 이게. 그래서 극한식으로 해서 x가 a로 갈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이 기울기인 거예요 지금. 이 기울기. 그래서 이거를 정의할 때 수투해서 이거를 미분계수라 그래요. 그리고 이 점에서의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거를 이거를 x는 a에서 미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얘랑 또 비슷한 식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식을 또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은 이번에도 곡선으로 점 2개. 이번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점 하나를 정해놨지만 점을 안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애를 x, fx 안 정했어. 얘도 움직여. 얘도 움직이고 두 번째에는 이 사이를 대충 h라고 해서 이 x 좌표 차이를 그래서 x 플러스 h, fx 플러스 h 이렇게. 그래서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아까는 이제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었어요. 근데 얘는 고정돼 있지가 않아 점이. 그래서 x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x에서 순간 변화율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1에서 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2에서 미분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또 다른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 경우에 구해보면. 그래서 이 경우에 평균 변화율이 x좌표 차 분의 y좌표 차. 그리고 이때 순간 변화율이 여기 이 차이인 h가 0으로 갈 때 이게 순간 변화율이고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x가 변수기 때문에 x의 값에 따라 요거의 값이 하나씩 결정되죠. 이거를 뭐라고 하면 함수라 그래요. x에 따라서 요거가 달라지잖아. x가 계속 바뀌잖아. 이거를 함수라 그러고 이때 이거를 도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요거는 특정 부분에서의 미분계수를 알아본 거고 얘는 도함수. 특정 부분이 아니라 모든 x를 대표할 수 있는 식을 하나 쓴 거예요. 지금 x가 움직일 때를 가정한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얘를 보면은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데 아까 이걸 했을 때 이 모양을 보면은 이 점에 순간적으로 가까워지는 이 직선이 원래 곡선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선이에요.
원래 곡선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이거를 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곧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인 거죠. 그래서 이게 미분 계수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미분 계수가 있기 위한 조건이 일단은 미분 계수가 있으면은 무조건 함수가 연속이어야 되는데 연속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속이 아니면 이렇게 함수가 하나가 없는 거죠, 중간에. 아니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죠, 함수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연속인 부분들은 다 접선이 있어요. 연속인 부분들은 다 접선이 있어요. 이런 데도. 근데 여기만 지금 연속이 아니잖아요. 연속이 아닌 곳에서는 당연히 접선을 못 긋겠죠. 여기가 구멍이 나 있으니까. 구멍에다가 선을 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함수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얘가 또 이런 데서는 다 되는데 연속인 데서는 이 부분에서 어긋나 있는데 여기다가 선을 그을 수는 없죠, 접선을. 그래서 연속이 안 되면은 미분도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속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미분인 건 아니에요. 미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연속이기만 하면 안 되고 연속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속이지만 접선이 없는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뾰족하게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면은 이 부분이 연속이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았어야 하잖아. 얘도 미분이 이 점에서 미분계수가 있으려면 이거를 좌미분계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 보면 왼쪽에서의 기울기랑 오른쪽에서 기울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같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미분이 안 되는 거고 미분 계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딱 봐도 여기서 접선이라고 할 만한 거 그을 수가 없잖아. 접선은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곡선일 때만 그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곡선의 특징이 뭐냐면 곡선은 이렇게 선들이 연속적이에요. 이렇게 접선들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느 특정 부분에서 딱 끊기고 그러지가 않아. 근데 이제 이렇게 뾰족한 애들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확 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수였다가 기울기가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에 단계가 없이 갑자기 건너뛰었다는 거는 이거는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리고 아까 계속 곡선일 때 접선이 있다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곡선일 때 접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선이어도 접선은 있어요. 직선이면은 그냥 이 직선 자체가 접선이지. 이 직선 자체가 요 점에서의 접선이기도 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뾰족하게 있는 애들은 여기서 미분이 안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미분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의 미분이 주로 나오는데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는 이제 미지수에 이렇게 자연수인 지수가 있을 때 이런 항들이 있을 때 다항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지수에 여기 자연수인 지수가 있는 경우 이런 애들 있고 이런 애들 있고 이런 애들 있고 이런 애들은 미분을 할 때 여기 있는 거를 앞에다가 곱하고 그리고 지수에서 1을 빼야죠. 그리고 앞에 상수가 있으면은 상수를 그대로 곱하면 되죠. 그리고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주로 다항식이 여러 개의 항들이 더해져 있는데 이런 애들은 항별로 미분을 하면 되겠죠. 얘 미분해서 그리고 얘 미분해서 얘 미분해서 이렇게 다 더하고 숫자는 어떻게 하냐면 숫자는 무조건 미분했을 때 0이 나와요. 없어져요. 숫자는 미분하면. 왜냐하면 숫자의 방정식을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숫자는 보통 식이 y는 뭐 k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일자로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는 거는 기울기가 항상 접선이 0이라는 거예요. 얘가 미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미분이 되는데 미분 개수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라져. 그리고 미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게
극대 극소. 극대 극소의 정의가 극대는 주변에서 제일 큰 애가 극대라고 하고 극소는 주변에서 제일 작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주변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냐면, 주변이라는 말을 안 쓰면은 함수 전체에서 제일 큰 애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사차함수가 있으면 여기서 제일 큰 애는 여기잖아요. 근데 극대라고 하면 주변에서 제일 큰 애니까 이 주변에서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얘도 극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데가 또 극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극대 극소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하자면은, 극대 극소가 어느 포인트냐면 증가 감소가 바뀌는 포인트. 얘도 한번 보면, 얘도 여기로 이렇게 갈 때 처음에 계속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증가를 하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감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에서 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극대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이게 극대. 그리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가 감소하다가 여기까지 탁 감소를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잖아요.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요. 그럼 이때가 이제 극소. 여기도 계속 올라가다가 증가하다가 극대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극대랑 이제 아까 말한 미분계수랑 연관이 있는데, 이 아까 전에 얘기한 도함수랑 함수의 증가 감소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게 도함수가 미분계수가 양수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이려면은 이거가 접선일 때 이거에 접하는 그 함수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이런 접선이 붙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 도함수가 음수일 때 이게 접선이면은 여기에 붙는 함수는 또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애한테 이런 접선이 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도함수가 0보다 클 때는 증가를 하고 도함수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를 하는데, 그럼 딱 0일 때는, 도함수가 딱 0일 때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멈칫하는 거지. 멈칫. 그래서 0일 때가 이렇게 위에 둥그랗게 생긴 이럴 때가 0일 때, 여기서가 딱 0일 때 도함수가. 그래서 얘가 증가 처음에 도함수가 계속 0보다 커요. 계속 접선이 그려보면 계속 기울기가 양수예요. 크다가 여기서 약간 멈칫 할 때가 이제 도함수가 0일 때, 미분계수가 0일 때. 이때 접선은 이렇게 그려야지. 0이잖아요, 기울기가. 그리고 멈칫하고 다시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면은 기울기가 항상 음수, 도함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함수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금 전까지는 도함수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랑 극대 극소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는 함수 자체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를 보면은, 함수가 도함수가 만약에 계속 플러스면은 함수도 계속 올라가야 돼. 이렇게. 도함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 그리고 도함수가 계속 마이너스면은 계속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으면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도함수가 양수면은 함수가 증가하고 도함수가 음수면 함수가 감소를 하는데, 그럼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얘처럼 도함수가 다 양수면은 함수도 도함 전체에서 증가한다고 해도 되겠죠. 얘 같은 애들은 실수 전체에서 증가는 안 되죠. 증가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증가하는 구간은 도함수가 플러스인 구간에서만 이 함수도 증가를 하는 거죠. 여기랑 여기. 얘는 도함수가 계속 실수 전체에서 마이너스니까 함수도 계속 감소를 하는 거고, 얘는 도함수가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인 구간에서는 감소를 하고 플러스인 구간에서는 증가를 하고 다시 마이너스인 구간에서는 감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도함수가 0일 때도 있으니까, 만약에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실수 전체에서 얘는 이제 증가하다가 중간에 멈칫멈칫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증가를 한다 그래요. 실수 전체에서 같은 부분이 있더라도 증가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도함수가 0보다 같거나 작아도 얘도 같은 것도 포함이지만,
내려가다가 멈칫하다가 내려가다가 멈칫하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한다고 얘기를 해요. 같은 게 있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보기에서 실수 전체에서 함수가 증가하려면 도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큰 것만 된다 이러면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니까, 멈칫하는 것도 포함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는 도함수가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도함수가 양수 음수인 것만 뿐만 아니라 도함수의 그런 크기 자체도 이런 함수의 생긴 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함수가 양수일 때 도함수 값이 커지면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더 가팔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점점 가팔라진다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곡선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아래로 볼록한 애가 있고 위로 볼록한 애가 있어요. 아래로 볼록한 애는 이렇게 생겼고 위로 볼록한 애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한 애를 접선에 그어보면은 x값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증가를 해요. 얘는 그러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도함수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도함수가 얘랑 둘 다 도함수가 양수인 건 똑같아. 왜냐면 둘 다 일단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얘는 양수면서 도함수 자체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도 도함수가 양수인 건 맞아요. 왜냐면 증가를 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하지만 얘는 접선을 그어보면은 점점 완만해지잖아.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거는 양수긴 하지만 점점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도함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마이너스인 건 아니에요. 플러스지만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도 직선의 방정식이랑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랑 점 하나 알면 쓸 수 있잖아요. 기울기랑 점 하나. 얘도 여기를 이 함수를, 이 볼록한 거를 fx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를 a, fa라고 하면은 여기 점 하나 알고 있고, 기울기는 이제 이거를 미분하면 보통 f'(x) 이렇게 써요.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게 이때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쓰면은 y는 요거 x인데 여기를 몰라. 여기를 상수항을 어떻게 쓰냐면은, 상수항을 여기다가 a를 넣었을 때 여기 y가 fa가 나오게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수를. 그러니까 이거 빼주고 이거 더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랑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얘는 a, f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f'a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개념이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가 있어요. 이제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게 평균값 정리예요. 롤의 정리는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이 이렇게 옆에 있을 때, 이렇게 y좌표가 같을 게 있을 때 얘네들 사이에서 얘네 둘이 연결하는 다양한 이렇게 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선을 그어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부분이 무조건 있어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얘를 아무리 이상한 함수를 그려봐도,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려도 이렇게 0인 부분이 무조건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리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랑 여기를 연결한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기울기가 이 안에 무조건 한 개씩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방금 전에 이거를 일반화한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0이 아닌 부분도,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있을 때는 기울기가 0이 아니잖아. 이때도 이 두 점을 잇는 막 이렇게 수많은 뭔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떻게 있든 간에 지금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직선을 그냥 이은 거, 최단거리, 평균 변화율,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죠. 이거랑 같은,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무조건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접선을 가지는 이 점이. 그래서 이게 평균값 정리. 이번에는 이제 다항함수 1차, 2차, 3차, 4차까지에 대해서 수투 범위에서 수능 수학에 필요한 거의 80% 이상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1차 함수 먼저 볼게요. 1차 함수는 차수가 1, 그러니까 x의 차수가 1인 거죠. y는 식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가 a자리, a자리는 기울기, b자리는 상수항이죠. 상수.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x절편, y절편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x절편은 y가 0일 때 x, 그리고 y절편은 반대로 x가 0일 때 y. 그래서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b겠죠? y절편은 그냥 b. 얘네 둘을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이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점 하나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점을 예를 들어서 1,2를 찍는다 그래요. 그러면 1,2를 찍고 이미 기울기가 a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은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a인 직선은 세상에 단 한 개밖에 없어. 이거밖에. 이게 a라고 치면 기울기가. 이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이 직선을 보면 항상 두 점을 줘요. 두 점을 줬다는 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세상에 단 한 개밖에 없어요. 두 점을 줬으면 이미 직선이 결정이 된 거고 기울기가 결정이 된 거예요. 기울기가 결정되면 어떤 것들이 결정되냐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x 좌표 차겠죠? 그리고 여기는 y 좌표 차. 그리고 기울기는 보통 x 좌표 차 분의 y 좌표 차로 구해요. 여기가 a, b고 여기가 c, d면은 기울기는 c 빼기 a 분의 d 빼기 b.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x 좌표가 변할 때 y 좌표가 얼마나 변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두 점을, 어떤 점을 고르든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여기랑 여기를 골라도,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도 여기 분의 여기가 또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어디를 골라도 항상 똑같은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골라도 여기 분의 여기가 똑같은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삼각형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 삼각형들이 그럼 모두 다 어떤 관계일까요? 이 삼각형들은 지금 이 부분에 각이 다 같대요. 각이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직각이면은 요 나머지 각도 다 같겠지. 그러면 세 각이 같으니까 얘네는 AA의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을 연결하더라도 이 삼각형들이 서로 모두 전부 닮음이라고. 서로 모두 닮음이고, 여기분의 여기가 이 삼각형에서 의미하는 게 이거의 탄젠트죠. 이 세타의 탄젠트 값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가, 중학교 때 특수각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이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랑 이거.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인 경우랑 여기랑 여기 45도인 경우. 그럼 여기서는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이지. 여기서는 1대 2대 루트 2. 그리고 여기랑 얘랑 같잖아. 이런 경우에 보면은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라고 해요. 만약에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3, x 플러스 3 이런 애가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두 점을 주면은 이 두 점 사이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또 그릴 수 있죠. 이게 y 좌표, x 좌표 차 분의 y 좌표 차이가 이게 루트 3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탄젠트가 아까처럼 루트 3인 거죠. 그리고 이런 애들, 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탄젠트가 여기랑 얘랑 같죠. 그러면 탄젠트가 1인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1일 때 이런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죠. 기울기가 1인 가장 대표적인 직선이 y는 x가 있어요. 그래서 y는 x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두 점을 아무데나 찍어보면은 그걸로 직각삼각형을 그리면은 요 직각삼각형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3,5라 그러고 여기가 4,b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3에서 4로 x 좌표가 1 차이 나니까 y 좌표도 똑같이 1이 차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b는 6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써도 나오겠지만 이 비율관계, 도형의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여기가 루트 2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함수는 이 정도로 하고 2차 함수도 정말 중요한 내용. 일단 2차 함수는 x의 최대 차수가 2인 거니까 차수가 1인 항도 있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가 2차 함수는 이렇게 곡선으로 생겼죠. 그리고 이게 a가 0보다 클 때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전에 1차 함수도 여기 a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올라가는 거고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빼놓은 내용이 있는데 기울기가 같은 애들은 상수항이 달라요. 기울기가 만약에 같고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2x 그리고 얘가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서로 평행해요. 평행한다는 건 안 만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만나요. 교점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 둘이서 방정식을 해를 구해봐도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 만나요. 그리고 2차 함수는 이제 모양이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고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2차 함수는 중요한 점이 이 점이 엄청 중요해요. 이 점이. 여기를 꼭지점이라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죠. 여기까지 계속 감소를 했다가 여기서부터 증가하잖아요. 이 경우에도 저 점까지 계속 증가를 했다가 이 점을 지나면서부터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2차 함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완벽하게 대칭이에요. 양쪽이. 얘도. 대칭이라는 거는 이 점으로부터 x값이 x가 똑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을 때 y값이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면은 여기 3이면은 여기가 1 떨어져 있죠. 그러면 왼쪽으로 1 떨어진 애, 그러니까 1일 때 또 둘이 y값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2차 함수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은 이 꼭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꼭지점이 P인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P, Q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 기본이 y는 ax였다고 생각하면 원래 y는 ax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꼭지점도 원래 0,0이었다가 꼭지점도 같이 평행 이동을 한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된 거. 그리고 x 자리에 x-p가 들어가고 플러스 q가 붙은 거죠. 그리고 2차 함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해의 개수에 따라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방정식은 이제 여기에다가 2차 함수 식을 0과 같다고 할 때 이때 x가 될 수 있는 애들을 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0이라는 거는 이게 y값이 0일 때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x를 무엇을 넣었을 때 y값이 0인 부분이 나오냐 이 말인데 y값이 0일 때는 그 점이 어디 위에 있냐면 x축 위에 있죠. x축 위에 있는 애들이 y값이 0인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일단 정하고 가야 돼요. n차 방정식은 해가 무조건 n개여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인 해, 허수인 해 합쳐서.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무조건 해가 2개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가 아닌 허수면은 좌표 평면상에서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표현이 되는 애들만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수 2개, 2개가 다 실수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2개가 다 이 좌표 평면 위에 x축 위에 있는 점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수가 2개인데 그 2개의 실수가 같은 경우, 이거 중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 붕 뜰 때 해가 없을 때가 있어. 근데 이게 실근인 해는 없지만은 허수인 해가 2개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판별식으로 알 수가 있죠. 판별식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얘를 그 이항을 해가지고 그냥 다 푸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항을 해서 풀면은 x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존재를 하려면은 실수로 존재를 하려면은 여기가 루트잖아요. 루트 2잖아. 그러니까 루트 2려면은 안에 있는 게 0보다 같거나 커야만 정의가 되잖아요. 0보다 작으면은 얘가 정의가 안 되고 허수가 돼.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여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해가 있다는 거예요.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고, 그리고 0보다 딱 같을 때는 0보다 크면은 여기가 뿔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뿔마기 때문에 해가 두 개가 나오는데 0이 돼버리면 여기가 아예 사라지잖아. 이 부분이 통째로 날아가니까 해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또 중근이 되는 거고 이때는. 그리고 0보다 작으면은 허근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이 그림에서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실근 두 개일 때 모습이고, 이거는 판별식이 딱 0이어서 중근, 실근 한 개가 두 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때 역할이고 그때의 모습이고, 이거는 D가 0보다 작아서 실근이 없어서 허근만 있어서 이 좌표평면상에 점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1차랑 2차랑 둘이서 만나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를 2차라 그러고 gx를 1차라 할게요. 그럼 얘네가 다양한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f가 이렇게 있을 때 g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두 가지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fx랑 gx를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는 gx랑 같다. 이 방정식의 해가 얘네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f 빼기 x라는 함수를 또 다른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함수 값이 0일 때가 곧 얘네가 또 만나는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로 보면은 이 gx에 따라서 안 만날 수도 있고 두 개 만날 수도 있고 한 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한 개 만날 때는 무조건 접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한 개 이렇게 통과하면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이 직선 gx를 또 다른 x축처럼 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어. 그럼 g가 지금 기울기를 가진 또 다른 직선이지만 f 빼기 g의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은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가 눕혀진 느낌인 거야. 얘가 이렇게 눕혀진 느낌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 개만 맞는다면, 접한다면 이것도 f 빼기 g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때도 얘가 약간 눕혀져서 이 g라는 애가 x축이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시선을 이쪽에서 보는 거지. 원래 이렇게 봤다면. 그리고 안 만나는 경우도 있었죠. 안 만나면은 이번에도 f 빼기 g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f 빼기 g의 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2라고 하고 여기가 4라 그래. 그리고 f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래.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관점으로 보면은 얘네를 적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2일 때 4일 때 그런 함수값도 안 줬잖아. 하지만 f 빼기 g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hx라 하면은 hx는 최고차항이 1이면서 이 2랑 4의 해를 가지는 2차 함수잖아. 그럼 여기가 2랑 4고, 그럼 얘는 그냥 이게 되는 거지.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f의 최고차항 개수를 2라고 하고 여기를 5라고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관점으로 보면은 각각 보면은 얘네를 식을 쓰기가 힘든데, 이렇게 빼기로 보면은 뺀 함수를 hx라 하면은 hx는
5에서 중근을 가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식이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은 이제부터가 진짜 내용인데 2차 함수가 방금 3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어. 해 2개, 중근, 해 없음. 이 3가지 경우에 따른 3차 함수,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도함수로 가진 3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1차랑 2차도 보면은 항상 2차 함수의 도함수는 1차예요. 그리고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예요. 그리고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예요. 그러니까 한 개씩 차수가 내려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한 것처럼 2차 먼저 보면은 2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 도함수 바깥함수로 이 바깥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의 이렇게 이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양을 결정하는 거고 얘가 x축이랑 몇 개 만나냐 이거는 저 도함수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x축과 만나는 거는 이 원래 함수가 위아래로 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잖아. 이 모양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도함수에서 원래 함수를 복원을 할 때,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미분을 할 때 상수항이 사라지잖아요. 상수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도함수를 원래 함수가 어떤 거였는지 생각할 때 원래 함수의 상수항이 뭐였는지 알 수가 없어. 상수항이 뭐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는 얘가 위아래로 가는 문제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상수항이 막 8이었어도 그리고 마이너스 4였어도 이렇게 밑에 있었어도 똑같아. 도함수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도함수만 가지고는 이 원래 함수가 실근 몇 개 가지는지 이 x축이랑 만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모양을 알 수가 있어요. 모양을. 지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여기랑 여기잖아.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여기가 도함수가 0인 부분이 이제 여기 꼭지점인 거야. x좌표가. 그래서 여기 전까지는 감소하다가 이 a를 지나면서부터는 증가하는 거야. 그래프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수지만 그 값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점점 이렇게 가팔라지는 거지 그래프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똑같은 이거를 2차에서 3차 갈 때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3차 함수가 실근 몇 개 가지는지는 2차 함수를 알 수가 없고 3차 함수 모양만 알 수가 있어요. 2차 함수의 그런 해를 몇 개 가지는지를 가지고 방금 전에 1차 함수가 0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 모양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2차 함수가 0 되는 부분을 가지고 모양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3차 함수를. 2차 함수가 방금 크게 3개가 있다 그랬어요. 2개 만날 때, 실근 2개일 때, 중근일 때, 그 다음에 안 만날 때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우선 2개 만날 때는 여기가 0이 되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0이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통과하는 애가 있고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통과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여기도 통과를 하지. 그리고 접할 때는 부호가 이렇게 똑같아야 돼. 어쨌든 얘는 통과하는 애니까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플러스니까 증가했다가 여기서 멈칫 0인 부분, 도함수가 0인 부분이 있었다가 감소를 했다가 여기서 이제 멈칫했다가 여기서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조금 더 정교하게 가면은 이 도함수에서 여기 꼭지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방금처럼 이게 여기까지 증가를 하다가 또 여기서 계속 감소를 하는 건 맞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꼭지점으로 갈 때 절대값이 작아지죠. 음수면서 절대값이 작아지는 게 아니지 절대값이 커지지. 절대값이 커진다는 거는 얘가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점점 지금 이렇게 도함수 그려보면 도함수가 점점 이렇게 더 가팔라지잖아. 이렇게 가팔라지다가 이 꼭지점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은 도함수의 절대값이 작아지죠. 그러면은 완만해지는 거야 접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애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완만해져야 돼.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다가 이제 0에 딱 되면은 여기서 멈칫하는 거죠. 이 부분
멈칫하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변곡점이라 변곡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보면은 얘는 이제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예요. 얘는 모양이 처음에 증가를 하는데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절대값이 점점 줄어들잖아,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면은 얘가 증가는 하지만은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니까 볼록한 게 위로 볼록한 거야,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위로 볼록 하다가 여기서 멈칫, 기울기가 0인 부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부분이 있다가 다시 플러스인데 값이 증가하는 도함수가. 그러면은 기울기가 가팔라져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서 가파르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도함수가. 그 함수가 아니고 원래 함수가. 그리고 이 점이 이 점이랑 x좌표가 같아야겠죠. 그리고 안 만날 때는 2차 함수가 x축이랑 안 만날 때는 항상 플러스, 그러니까 항상 증가를 해. 항상 증가를 하는데 얘도 절대값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를 했다가 약간 멈칫하는데, 이게 0으로 멈칫하는 게 아니지. 살짝 여기서 살짝 이렇게 멈칫했다가 다시 절대값이 증가를 하니까 이렇게 다시 가팔라지는 거지. 근데 얘랑은 조금 다른 거야. 얘는 완전 이렇게 눕는 부분이 있는 거고 0으로. 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은 살짝 있는데 얘가 완전히 접선이 0으로 눕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대신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거겠지. 왜냐면 여기서 도함수가 여기서 최소잖아, 꼭지점에서. 얘가 처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만만해지다가 여기서 최소를 찍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기울기가 증가하면서 가팔라지는 거지, 다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3차 함수는 이 셋 중에 무조건 하나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게 가장 흔해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얘가 좀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이게 그냥 막 생기는 그런 곡선이 아니라, 아까 변곡점 있잖아. 아까 전에 2차 함수가 이 꼭지점을 상대로 양쪽이 대칭이라 그랬어. 이쪽, 여기랑 여기랑. 그러면 이 친구도 뭔가 대칭이 돼야 돼, 모양이. 이 친구도 이 점을 상대로 양쪽이 대칭이 되는데 점대칭이 돼요, 점대칭.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180도 회전을 하면 딱 정확하게 이거랑 포개져요, 이 점을 기준으로. 근데 이거는 왜 양쪽이 이렇게 거울처럼 똑같은데 이거는 점대칭이냐 하면은, 이거는 약간, 여기가 이제 y축이라고 치면은 약간 얘는 짝수란 말이에요, 차수가. 그래서 이 0보다 큰 쪽이랑 0보다 작은 쪽이랑 제곱을 해버리면 둘이 똑같아져. 근데 얘도 여기를 이제 y축이라고 치면은 얘는 홀수잖아, 차수가. 그러면 오른쪽을 세제곱한 거랑 왼쪽을 세제곱한 거랑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양쪽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어쨌든 얘가 여기가 점대칭이라. 점대칭이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여기가 꼭 y축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y축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가 x축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 원래 함수가 x축, y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 알 수 없어. 얘가 특징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 있지.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랑 같고, 또 이거랑 이제 y값이 같은 부분이 있겠죠, 여기까지가 또 거리 같아. 여기도 여기랑 y값이 같은 부분이 여기랑 또 거리, 이게 4개가 다 1대1 대 1대1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변곡점, 그리고 여기 극대 극소, 그리고 y값 같은 부분, 이렇게 다 내려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비율이 많이 나와. 1대2 이런 게. 여기 대 여기가 1대2. 그리고 또 여기 대 여기가 여기 대 여기가 2대1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또 두 번째 비율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변곡점을 지난 선을 그었을 때 여기 그때부터의 거리랑 변곡점에서 여기 여기 이 부분 여기까지 거리가 1대3이어야 돼. 비율이 이쪽에서도 해보면은 변곡점에서 여기 극소 여기까지 x좌표랑 여기 y좌표 같은 부분 여기까지랑 또 1대3이어야 돼. 비율이. 그러면 2차 함수를 보고 이제 3차 함수를 봤으니까 3차 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4차 함수에 대해서까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가 엄청 많은데 방금 전에 케이스가 3개였잖아. 여기서 또 세분을 해야 돼. 첫 번째 이 부분 이제 얘가 3차 함수도 3개의 해를 가질 수 있어. 최대가 아니라 항상 3개의 해를 가지는데 이게 실근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실근이 3개인 경우도 있고 실근이 2개인 경우도 있고 실근 하나일 때도 있고 실근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때에 따라서 각각의 4차 함수가 모양이 달라요. 일단 실근이 3개일 때, 그리고 실근이 3개인 경우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실근이 3개라는 거는 x축이랑 3개 점에서 만난다는 건데, 일단 아까 이 변곡점을 이렇게 지날 때 딱 이럴 때가 있고, 이때는 특징이 이렇게 약간 똑같은 거지. 이거 점대칭. 그리고 이것보다 위에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너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만나는 게 2개로 바뀌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야겠지. 이때는 근이 3개인 건 맞는데 근이 약간 비대칭이야. 이 처음 부분에서는 이 변곡점을 지날 때는 근이 대칭이란 말이야. 여기랑 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쪽이 좀 더 작잖아. 여기보다. 그리고 이 x축이 조금 더 내려갈 때 이렇게 밑으로. 이것도 너무 내려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너무 내려가면은 두 근을 가져버리니까 두 근을 가지는 것보다는 안 내려가게끔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세 근이 이때도 비대칭이죠. 여기가 더 멀잖아. 거리가 여기보다. 그래서 요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 근이 여기가 더 길 때 여기가 x축. 그리고 두 번째 대칭 딱 변곡점 지날 때 x축이.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도 비대칭인데 x축 밑에 있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더 긴 거지. 여기보다. 이때 이제 각각 그래프의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이 대칭을 먼저 생각해보면은 4차 함수가 얘가 극대극소를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러면은 4차 함수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뭔가 여기만 되게 짧잖아.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은 되게 긴데 증가하는 애는 되게 짧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3차 함수를 보면은 감소하는 애는 이제 여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쭉 오는 거니까 되게 긴 거고, 감소하는 구간은 되게 짧은 거고, 증가하는 구간은 되게 짧고, 또 감소하는 구간이 또 짧게 있고, 또 증가하는 구간이 또 무한대까지 가니까 이렇게 엄청 길게 있겠죠. 그리고 대칭성이 있어요. 얘가 여기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부호만 바뀐 대칭의 느낌이잖아. 여기서 플러스가 된 만큼 여기서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를 한 만큼, 그리고 증가를 한 숫자 정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를 한 양상이 똑같다는 거야. 여기랑 증가 감소를 한, 여기서 증가를 감소한 모양만큼 여기도 대칭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둘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소를 하는 양상이랑 여기서 증가를 한 양상이랑 대칭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완전히 선대칭, 얘는 완전히 선대칭.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이어야 되는 거. 완전히 양쪽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제 요 1번이랑 3번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이 대칭이 흐트러지는 거잖아. 1번에는 대칭이 흐트러져가지고 이쪽이 더 짧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는 감소랑 증가랑 똑같은 시간만큼 했는데 지금은 감소하는 시간이 더 짧은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 부분이 더 짧은 거예요. 증가하는 부분이 이제 감소하는 부분보다 짧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플러스인 부분, 증가하는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보다 길잖아. 그러면 이렇게 증가를 더 많이 하고 감소를 조금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다시.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생겼고 이때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어쨌든 얘네 세 명의 공통점이 세 실근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도함수가. 그러면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도함수가 0인 부분이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명 다 3개씩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러면 이제 3차 함수가 세 실근을 가진 경우를 다 했고 3차 함수가 실근 2개인 경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실근 2개 중에 한 명이 실근 2개의 역할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근이 총 3개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 극대점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고 x축에서, 그리고 x축이 이 극소점 여기에 접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총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저게 이렇게 되면은 얘가 실근을 2개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실근 하나가 2명의 역할을 하는 거지. 실근 여기도 2개를 가지는데 얘가 실근 2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 각각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4차 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첫 번째 경우는 여기가 중근을 가지면은 3차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여기 마이너스잖아, 첫 번째 처음에. 그럼 감소를 하다가 도함수가 0이면은 이렇게 누워야지, 그래프가 약간 멈칫해야 되는데, 원래 같으면 여기를 이렇게 뚫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감소를 해.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약간 누웠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야. 계속 내려가다가 여기서 다시 눕잖아. 0이 되잖아, 도함수가. 그러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도함수가 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가. 그리고 이거 2번 경우에는 이제 얘랑 약간 반대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잠깐 누웠다가 다시 계속 증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누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이 길이가 0이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2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도 이제 약간의 비율 관계가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가 극소까지가 여기가 2대1이고 얘도 여기가 극대까지 또 여기가 1대2 이렇게 비율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여기까지.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실근이 2개인 경우 3차 함수 이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실근 하나일 때, 이것도 한 실근이 세 실근의 역할을 하는 경우예요. 이게 약간 그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근이 꼭 다 실근이어야 되는 것만 아니잖아. 실근이 하나 있고 허근이 2개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기서도 실근이 2개고 허근이 2개 하나일 수도 있잖아. 근데 3차 함수는 실근이 2개인데 하근이 하나이고 이러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프가. 그려보면 알겠지만은 실근이 2개인데 이렇게 2개에서 만나야 되는데 하나는 안 만나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떨까? 그러면 이 경우는 근데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아까 전에 있었잖아. 완전히 눕진 않는데 살짝 이렇게 구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이렇게 한 개만 만날 수도 있어요. 실근 하나, 허근 2개. 허근은 안 보이니까 허근은 2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실근 하나가 3개의 실근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접하고 올라가는.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한 실근 하나 있고 허근 2개 있는 경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까 생각한 게 실근이 없는 경우도 생각을 했었는데, 3차 함수가 실근이 1개도 없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실근이 무조건 1개씩은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x축 위로 뜰 수가 있는데, 3차 함수는 어쨌든 3차라는 건 최고창의 지수가 3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할 때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때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요 사이에 0인 부분이 무조건 한 개는 걸치게 돼 있어요. 3차 함수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4차는 아니지. 3차랑 2차는 아니지. 4차랑 2차는 지수가 짝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꼭 요 사이에 0이 없어도 되는 거지. 0이 이런 데 있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다르죠. 그리고 이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이때 실근 하나가 실근 3개 역할하는 경우, 이거는 실근 하나 여기 허근, 나머지가 다 허근인 경우, 이 경우에는 그래프가 여기서 마이너스 계속 감소하다가 0 멈칫 누웠다가 플러스 이렇게 되게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죠. 2차 함수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고, 이때는 이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내려가다가 누웠다가 확실하게 누워야 돼. 0이니까 도함수가. 그리고 증가를 이제 계속 하는데 얘처럼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양쪽이 대칭이잖아. 여기가 점대칭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선대칭이잖아. 2차 함수처럼. 양쪽이 완전히 똑같은데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꼬부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 경우 구부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도 살짝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그 변화하는 정도가 변하는 이렇게 부분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눕는 건 아니야. 누우면 안 되고 살짝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약간 기울어진 항아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양쪽이 비대칭이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합차함수에 이런 다양한 개형이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경우마다 식을 어떻게 쓰냐, 함수 식을 쓰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2차는 아까 식을 써봤으니까 3차부터 해보면은, 일단은 3차 같은 경우에 생긴 게 셋 중에 하나였어. 이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은 요거였어. 식을 쓸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그냥 실근을, 여기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실근을 기준으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얘 기본형을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기본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 때나 함수를 이해할 때 이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축이 있고 요런 함수가 있어. 근데 첫 번째 모양이죠. 이런 애를 여기가 a라고 하면은 f는 그냥 최고차항은 1인 경우라고 할게요, 편하게. 그러면 x는 a를 하나 인수로 가져야겠지. 그리고 이제 뒤에 2차식이 있어야 돼. 근데 이 2차식이 실근을 가지면 안 되잖아, 더 이상. 한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근이. 그러니까 얘가 d가 0이어야 0보다 작아야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두 번째 방법, 기본형을 기준으로 쓴다고 했어. 기본형이 뭐냐면 얘가 여기 변곡점이 x축일 때를 기본형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때를 대충 PQR이라고 하면 여기 점을, 이 그래프는 요거를 갖다가 x축으로 y축으로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잖아. 정확히는 y축으로만 평행이동을 해도 이게 나오죠, 얘가. 그래서 fx를 쓸 때 이 기본형 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거를 기준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걸 기준으로 쓸 수도 있어요. 두 개 중근이랑 하나 가질 때 실근. 그래서 이때가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함수는 이제 식이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x축에 뭔가가 접할 때는 이렇게 짝수의 이런 인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통과할 때는 홀수의 인수식을 가져야 돼. 이건 이따가 4차 함수 할 때도 나오는데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고, 어쨌든 이렇게 기본형을 썼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또 y축 평행이동을 통해서 원래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이거 x축일 때 이거를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또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게 지금 첫 번째 모양이었고 두 번째 모양은 좀 더 간단하지. 두 번째 모양은 원래처럼 얘가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식을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대신에
이때도 D가 0보다 작아야겠죠. 실근이 하나인 거니까 이 문제에서. 하지만 기본형을 기준으로 또 써보면은 여기가 X축일 때 기본형이라 생각해보면 여기에 대충 B라고 하면 B가 아니라 베타라고 하면은 기본형이 이거인 거잖아. 그래서 이 함수가 이거를 갖다가 Y축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함수를. 그리고 세 번째 경우 이거 얘는 기본형이라고 할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요걸로 쓰는 게 기본. 그냥 이때도 마찬가지로 T가 0보다 작아야겠죠. 이제 이게 첫 번째 모양일 때, 두 번째 모양일 때, 세 번째 모양이면서 실근을 한 개씩만 가질 때 그래프를 이렇게 쓰라고 한 거고, 첫 번째면서 이제 실근을 한 개만 가지는 게 아닐 때도 있어요. 첫 번째면서 실근을 2개 가질 때도 있지. 이 경우랑 이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식을 그냥 이체로 그냥 쓰면 되지. 최고차항 1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세 실근을 가지는 경우.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똑같으면 얘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딱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경우에도 식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이제 이게 3차 함수. 3차 함수는 이제 그나마 간단하고 4차 함수로 가면 더 머리가 아픈데, 4차 함수는 이제 기본형으로 쓰기보다는, 왜냐면 너무 함수의 종류가 많아가지고 기본형을 갖다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거의 다 기본형 그 자체인 상태로 나와 4차 함수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는 이렇게 접하게끔 나온단 말이야. 3차 함수가, 4차 함수가. 이렇게 W 모양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이렇게 나와요. 거의 다. 그러면은 접하는 애가 있으면은 여기가 A라고 하면은 이 함수가 이거를 인수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제곱을. 그리고 얘는 2개가 접할 때 P랑 Q가 있으면은 함수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나머지 부분 식은 얘는 2차식을 쓰면 되겠죠. 대신에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실근이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2차식을 쓰면 되는데 얘가 D가 또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이거랑 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경우가 있었어.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가 있고 이렇게 접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3개의 근이랑 하나의 근을 가지는 거니까 인수를 3개를 쓰고 요거 하나 쓰면 되겠지. 그리고 얘도 똑같이 하나 쓰고 3개 쓰고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X축에서 이런 애가 있으면은 이게 추가가 되는 거고, 인수가 이런 애, 이런 애가 있으면은 이게 추가가 되는 거고,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으면은 이게 추가가 되는 거야. 이게 아니지.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거는 인수그 중에 얘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얘네랑 직선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직선이 이제 간단한 거는 기울기가 0일 때, 그냥 상수일 때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이거를 좀 더 일반화를 시키면은 기울기가 이제 다양한 직선이 있을 텐데, 기울기가 0일 때를 먼저 해볼게요. 우선은 2차 함수부터 해보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이제 직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얘를 이동시키면서 봐보면 얘가 위에서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2개씩 만나겠지. 2개씩 만나다가 딱 여기 꼭지점에서 딱 한 개만 만나면서 접하고, 그거보다 내려갈 때는 하나도 안 만나겠지. 이런 직선의 관계가 있을 거고, 2차 함수는 되게 간단해요. 3차는 3개를 다 그려봐요.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3차는 이제 첫 번째 애는 위에서 방금처럼 내려올 때는 한 개씩만 만나다가 딱 여기서 딱 두 개 만나겠지.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통과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세 개를 만나다가 여기서 딱 두 개 만나겠지. 그리고 이제 한 개씩만 만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두 번째 애는 얘는 이제 항상 한 개씩만 만나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애도 항상 한 개씩만 만나는데 얘네가 1대1 대응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 항상 증가하는 애들이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면 y당 x가 한 개씩만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가 y잖아. y에 대해서 만나는 x가 무조건 한 개씩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마다. 이 첫 번째 애는 1대1 대응이 아니어가지고 얘는 y가 하나당 x가 만나는 게 최대 3개까지 될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한 개씩만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3차 함수까지는 그나마 간단한데 4차 함수를 봐보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가 있고 이렇게 생겼을 때 있고 이렇게 생겼을 때 있고 이렇게 생겼을 때 있고 이렇게 생겼을 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일단 제일 간단한 거는 이거는 이제 2차 함수랑 똑같겠죠. 얘도 비슷하겠지. 똑같겠지. 근데 얘가 조금 복잡해. 얘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얘도 두 개씩 만나다가 여기서 이제 딱 3개 만나는 거지. 가운데서 접하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4개를 만나다가 여기서 탁 또 3개 만나는 거지. 그리고 2개를 만나다가 탁 1개를 만나다가 이제 안 만나는. 되게 경우가 많아요. 0, 1, 2, 3, 4, 3, 2 이렇게. 얘는 대칭인 경우를 쓰는 거예요. 대칭인 경우에는 위에서 쭉 내려오면 2개씩 만나다가 여기 탁 3, 4, 딱 2, 1. 그러니까 3개씩 만나는 경우가 한 번밖에 없는 거지. 얘는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잖아. 얘는 여기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거지. 이거 비대칭. 이 세 번째 경우도 비슷하겠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보면은 계속 2개씩 만나다가 요때도 2개씩 만나겠지. 이때도 달라진 게 없잖아. 2개씩 만나다가 여기 딱 1개 만나다가 이렇게 안 만나겠고 얘도 2개씩 만나다가 계속 2개 만나다가 1개 만나고 안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개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접하는 부분이에요. 거의 다 접하는 부분에서 이게 바뀌어. 얘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접하는 거 생길 때 바뀌고 개수가 4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접하는 거 생길 때 개수가 딱 3으로 바뀌고 내려오다가 접하는 거 생길 때 딱 1개가 되잖아. 그냥 전부 다 그렇다고 보면 되고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게 있고 이제 방금 전에 기울기가 0인 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기울기가 다양한 거 이거를 좀 더 일반화를 해서 다양한 경우의 기울기를 보면은 이런 애를 보면은 이것도 3차 먼저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게 안 보이지만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래프가. 그러면 2개씩 만나겠죠. 무조건 2개씩 만나다가 3개를 만나다가 여기서 탁 2개씩 만나다가 안 만나. 1개씩만 만나겠지. 얘랑도 1개 만나다가 여기서 딱 2개 만나고 3개 만나다가 2개 만나고 1개 만나고 얘랑은 근데 얘는 조금 자세히 봐야 돼요. 얘도 얘가 그냥 일직선 이렇게 가는 거랑 다르잖아. 모양이 여기서 살짝 이렇게 꼬부라진단 말이야. 꼬부라진다는 거는 이쪽에서도 기울기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보려는 직선이 이 기울기보다 기울기가 큰 경우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가다가 1개씩 만나면서 가다가 이렇게 딱 2개 만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3개 만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2개 만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개 만나는 부분이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얘보다 작으면 이렇게 작으면 1개를 만나다가 그냥 계속 1개만 만나는 거야. 얘가 방금 전이랑 다르게 3개를 만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이때의 기울기는 2차 함수 이거의 도함수일 때 여기지. 여기 최소값 기울기가 최소값일 때 여기도 약간 이렇게 볼록한데 이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높지는 않은 거예요.
약간 볼록하기 때문에 이 가장 기울기가 작을 때보다도 더 기울기가 작아버리면 이 볼록한 거 사이를 얘가 이렇게 촘촘하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이거보다 기울기가 크면은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가질 수가 있어, 점을. 그래서 둘이 다르죠. 그리고 4차 함수. 4차 함수는 직선을 보면은 너무 경우가 많고 복잡해서 4차 함수는 그냥 아까 전에 그 기울기 0인 것만 보고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접선의 기울기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외부, 그러니까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과 이 원래 함수와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이 함수에서 접선을 그어보거나 이 함수 점의 밖의 점에서 얘한테 이 함수한테 접선을 그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개수가 몇 개씩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2차 함수를 먼저 보면은 일단 이 점들이 이 2차 위에 있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딱 한 개씩 결정되는 거지, 무조건 점마다. 그리고 이 곡선 밖의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는 경우, 만약에 여기 요 안쪽에서 있는 점에서 그으면 어떻게 되냐면 못 긋지, 어떻게 해도 그을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는 0개예요, 개수가. 그리고 밖에서 긋는 경우, 밖에서 그으면은 대충 여기서 그어보면 이쪽으로는 못 긋지, 이쪽으로는 못 그어. 근데 이쪽으로는 이렇게 한 개 그을 수 있잖아. 그리고 밖에 있는 점을 보면 얘가 이쪽으로 뭔가 못 긋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못 긋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무한히 가면 이쪽 부분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가 이렇게 해서 그을 수가 있어. 여기다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 점이 밖에 있으면은 어디든지 무조건 2개 그을 수 있어. 여기다가 2개씩만 어디 있든지. 2차는 되게 간단한데 3차부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3차가 모양이 크게 이렇게 3개잖아. 각각 보면은 첫 번째 이거를 조금 더 극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일단은 이 3차 함수 위에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접선의 방정식이 딱 한 개씩만 결정되는 거지, 전부 다. 당연하게도. 근데 이 밖에 있을 때가 문제인데, 밖에 있을 때를 어디로 기준을 나누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이 접선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기준으로 한번 봐야 돼. 얘가 요쪽에 있을 때 있잖아. 여기 이쪽에 있으면은 대충 이런 데서 점을 그으면은 첫 번째가 일단 이쪽에 하나 그을 수 있지, 접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밑으로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어.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볼록하잖아. 여기가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그을 수 있어. 여기랑 3개를 그을 수가 있어. 여기서 밖에서 무조건. 이게 대칭이니까 이쪽에서도 3개. 그리고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는 못 그어, 접선을. 긋기가 안에서는. 하지만 요렇게 하나는 그을 수 있지. 여기 이렇게. 이쪽에서도 이렇게는 못 긋는데 이렇게는 하나 그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개씩밖에 안 돼, 접선.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한 부분, 여기서는 어떨까? 여기 이 변곡점의 접선 위쪽에 있는 요 애들에서는, 여기서는 일단 변곡점 지나니 이게 일단 한 개 확정이잖아. 이거 접선 한 개 확정이잖아. 그러면 추가로 뭐 더 그을 수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근데 방금 전에 이 3개의 영역에서 그을 때는 여기 볼록 하나, 그리고 여기 볼록 하나에서 2개를 그을 수 있었던 건데, 이 변곡점 위에 있는 애들은 이 볼록한 부분을 향해서 접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야. 이쪽에 있을 때도 여기서 이 볼록한 애들한테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로도 이렇게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위에 있을 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씩 결정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또 추가되는 게 있어. 여기 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긋는 거 하나도 있는 게 맞는데 여기서 얘한테 하나로 더 추가로 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개씩 그을 수 있어, 모든 부분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 긋고 얘가 얘한테 바깥으로 하나 긋고. 근데 모든 부분이 다 되는데 여기 가운데만 빼고. 가운데는 뭐밖에 안 되냐면 가운데는 이 접선의 요거 변곡점에서의 접선 이거밖에 한 개밖에 안 돼. 가운데는 얘는 다른 애한테 못 그. 그래서 얘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여기가 위에 있을 때 2개씩 그을 수 있고 딱 여기는 1개씩만 그을 수 있고 그리고 접선의 요거 전곡섬에서의 접선의 위에 있을 때는 2개씩 그을 수 있고 이쪽에 있을 때 3개 이쪽에 있을 때 1개씩 이렇게 그릴 수 있던 거였고 아까 3차 함수 이거 말고 3차 함수가 3개잖아. 요것도 있지. 이거는 조금 간단해. 얘도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일단은 요거 위에 있을 때 일단 여기 이 그래프 위에 있을 때는 일단 자기 자신 자리에서 1개씩은 되겠지. 무조건 1개 확정에다가 외부로도 그을 수 있는지 자기 자신한테 하나 긋고 외부로도 1개씩 그을 수 있지. 여기 이렇게 볼록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1에서 2개씩 되는 거. 근데 이번에도 여기는 제외예요. 여기는 여기 자기 자신 1개밖에 안 되고 다른 애한테는 못 그어. 그래서 여기는 1개. 그리고 이제 이 곡선 밖에 있을 때를 보면은 일단은 이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1개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는 못 그어. 이쪽으로는 못 그어. 그래서 여기가 1개밖에 안 돼. 그리고 그럼 여기도 대칭적이니까 1개밖에 안 되겠지. 그리고 이쪽에 있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을 거고 요쪽으로도 하나 그을 수 있고 그리고 이쪽 볼록한 애도 여기도 하나 그을 수 있으니까 총 3개. 그러면 이쪽도 대칭으로 3개씩. 얘랑 되게 비슷한 거지. 얘도 똑같지 거의. 이런 애가 있고 4차 함수 마지막에 요거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얘는 되게 특이한 게 일단은 이 그래프 위의 점들은 자기 자신한테 해서 접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얘는 하나는 확정이잖아. 근데 여기서 또 추가로 그을 수 있는지를 보면 뭔가 여기서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얘가 이렇게 많이 볼록하는 게 아니라 살짝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볼록하는 것보다 이렇게 볼록하는 게 더 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개씩밖에 안 되고 밖의 점에서 여기랑 여기서도 무조건 1개씩밖에 안 돼. 접선이 여기선 이쪽으로 1개 되고 여기선 이쪽으로 1개 되고.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 개형에 따른 접선의 개수를 알아봤고 4차 함수는 너무 그게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생략하기로 하고